세계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빠르게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제가 예전부터 세계관 얘기는 계속 했어요. 뭐 빌리 때도 얘기하고 르세라핌 때도 지금 요번에 2번이나 리뷰를 올리고 있는데, 조금 더 정리를 심화해서 하자면, 일단 어쨌든 원래는 세계관이 그냥 몇 가지 설정이나 뭐 컨셉, 뭐 곡 가사나 그런 앨범에 따른 정도였는데, 그게 뭐 엑소의 초능력 때부터 아예 그냥 멤버 전체의 어떤 설정이 생기고 있죠. 이런 판타지 설정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요 엑소의 그 초능력 그 설정을 만드셨던 분이 지금 소스미 측의 그 미니진 그분이죠. 그래서 하이브로 가면서 하이브도 그런 설정이 생기고 있는 건데, 이게 일단 10대들이 타깃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해외 팬덤이 타깃이 되니까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항상 왜 타깃이 10대가 되는 거냐면, 이것도 단순한 건데 업계에서는 흔히 하는 얘기인데, 타깃을 20대 이상으로 맞추면 10대는 이해를 못하는데, 타깃을 10대로 맞추면 20, 30대가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이해는 하잖아요. 본인들도 10대를 지내와서. 그러니까 뭔가 밀리언셀러를 만들려면 무조건 10대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항상 해요. 어떤 노래든 책이든 뭐든. 그래서 타깃을 10대로 할 수밖에 없어. 1차적으로 해외 팬들이 먼저 그 케이팝의 세계관의 반응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는 그 당시에 단순히 뭐 직설적이고 뭐 솔직하고 자랑을 하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음악들이. 근데 이 케이팝에서 어떤 설정 안에서 뭔가 진솔한 얘기를 하는 포인트에 입덕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일본, 아까 말했듯이 일본 음악가나 일본 밴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서양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통적인 그 서사가 있다. 그래서 되게 강한 팬덤 형성에 도움이 됐고, 이게 이렇게 보면은, 저도 계속 한국에선 서울에서만 살아서 가끔 지방 분들하고 얘기해보면은, 내가 좀 그 감수성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게, 지금 다들 뭐 요새 뭐 누가 뭐 그 TV만 보고 뭐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도 지방에서는 전통적으로 뭐 밖에 나가서 놀고 TV 보고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잘 안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은근히. 물론 지방에 사는 젊은 분들이 적어서 되게 적지만, 어쨌든 서울의 환경하고는 되게 다른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있는데, 이게 해외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해외는 아예 인터넷 연결이 어려운 지방들도 아직 있어요. 뭐 요즘에 그 뭐였죠? 그 스카이링크 엄청 비싼 돈 주고 하면 하겠지만, 어쨌든 본인들이 되게 뭐 차를 오래 타고 가서 뭐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막 그 마트도 그렇게 가야 되는 지역들이 많죠. 뭐 러시아에도 있고 뭐 아프리카에도, 그러니까 되게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케이팝 팬들은 이 케이팝을 뭔가 스터디하듯이 그 덕질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그 음악 누가 이제 USB나 이런 걸로 받아오면 같이 듣고 서로 얘기하고, 이건 어떤 뜻일까, 어떤 내용일까 막 얘기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팬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그때 막 모든 영상 클립을 소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막의 문제도 있죠. 언어에 대한. 그래서 몇몇 언어를 이제 번역해 놓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세계관 설정이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책을 읽듯이 소설을 읽듯이 막 상상하는 재미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세계관에 막 빠져들고 입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거거든요. 해외에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런 세계관 설정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해외 공략에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세계관에 집중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의외로 케이팝의 미래가 약간 불안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업계에서. 그래서 유니버스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케이팝이라는 게 분명히 멜로디컬한 힙합 음악 위에 이제 댄스를 하는 장르적 특성은 있습니다만, 이게 결국 규모의 경제로, 규모 때문에 일본과 중국에 따라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입장에서 비슷한 문화에다가 거기가 돈이 더 많으니까. 그리고 구분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근데 이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또 반론들을 해요. 예를 들어 A&R은 뭐 한국인이 최고다.
뭐 작곡을 일본 뭐 중국은 잘 못한다. 근데 이것들이 다 상관이 없는 게 A&R도 한국인 뽑아서 시키면 돼요. 일본 회사나 중국 회사가. 작곡도 한국이나 미국인 작곡자 사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유일하게 남는 게 트레이닝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트레이닝 시스템도 투자를 하고 사오면 되긴 되는데 트레이닝은 국가별, 그러니까 나라별 좀 차이가 있는데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아는 트레이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일본에 가서 가르칠 때도 중국에 가서 가르칠 때도 그 언어 때문에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가르쳐요. 트레이너분들도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일일이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가서 한국에서 가르치듯이 똑같이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좀 느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스템은 한국이 막 20년 정도 투자를 해놔서 그것을 뭐 바로 쫓아오진 못하지만 이것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쫓아오겠죠. 일본도 방법을 찾고. 그래서 저는 남은 것은 그러면은 시장의 크기 차이로 인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하거든요. 동기부여가 굉장히 커요, 은근히.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진짜 경쟁이 치열해서 이 정도 안 하면은 인기를 못 얻으니까 치열하게 연습을 하는데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적당히 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트레이닝 시스템과 동기부여만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따라잡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시간 문제다. 그러면은 K-POP 입장에서 K-POP 지금 잘 나가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현재 매우 좋은 분위기가 있을 때 새로운 도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좋은 분위기는 없고 뭔가 남들하고 다른 차별화를 시키고 따라올 수 없게 뭔가 또 한 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저는 그 세계관을 넓혀서 유니버스화 하려는 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긍은 가고 이게 잘 되기 힘들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결국 팀들은 영원하지 않고 문제도 생기고 해체도 하고 뭐 군대도 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 마블 캐릭터들처럼 IP화를 해서 인기를 얻게 되면은 생명력도 더 강하고 더 다르게 여러 군데로 쓸 수 있다고 지금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계속 세계관을 만들고 IP화를 하고 유니버스화를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이 계속 쫓아오는 거에 대한 뭔가 그 경계를 하려고 도전하는 형식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일을 하는 입장에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리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응원하기 힘들겠지만 저는 세계관 그런 확장과 뭔가 세계관을 촘촘히 짜는 걸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다른 제작자들하고 좀 다른 의견이 하나 있어요. 제가 혼자.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제가 바라봤을 때 전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제작자 마인드는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을 바라봤어. 그럼 내가 얘를 보고 좋게 생각하는 점이 있고 안 좋게 생각하는 점이 있잖아요. 좋게 보이는 점을 남들은 그걸 캐치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모든 사람이 그걸 눈치챌 수 있게 확장시키고 내가 안 좋게 보이는 부분을 누군가는 똑같이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걸 감추는 게 저의 기본 제작자 마인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아이디어를 낼 때도 비슷해요. 아이디어를 어떤 걸 생각할 때 내가 이것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몰입이 잘 안 되고 그럼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누군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아이돌 일을 하면서 가장 제가 항상 느끼는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팬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팬 문화라는 건 다른 사람을 응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어떻게 많이 응원할 수 있게 하느냐가 저는 항상 걸리는 부분이에요. 일단 제가 그러질 못하거든요, 쉽게. 제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막 되게 열심히 응원하게끔 그런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환경 여건을. 근데 나도 잘 안 되는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분명 아이돌 팬문 아니면 어쨌든 연예인을 좋아하는 것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다. 다른 사람들을 응원하는 게 좀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엔터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컨셉을 잡을 때 이것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세계관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본적으로 일단 기존 팬들한테는 좀 더 큰 이유를 줄 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아이돌 그냥 덕질하고 연예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세계관이 진짜 재밌고 촘촘하고 되게 그 본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되게 좋은 얘기고 그런 활동을 해나가면 예를 들어 BTS가 그런 거죠.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어떤 연예인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화를 만들고 세계를 바꾸는 뭔가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사실 BTS의 강력한 힘이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미는 그런 막 선정적이고 그 직설적이고 뭐 지자랑하는 음악이 많았던 상태에서 BTS를 내가 응원하고 얘네들이 1위를 함으로써 뭔가 세계가 선순환되는데 내가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런 그 느낌을 주게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을 잘 짜고 좋은 세계관을 만들 때는 팬들이 응원을 하는데 거부감을 좀 없애준다. 그리고 아까 말한 완전 장벽을 느꼈던 사람들도 단순히 내가 연예인을 응원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마블 유니버스 영화나 뭐 소설 그런 걸 좋아하듯이 그냥 그것을 하나의 문화로서 소비하게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지금은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만약에 SM의 에스파 그게 진짜 영화와 뭐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진짜 재밌어. 그리고 뭐 르세라핌의 애니메이션이 나왔는데 만약에 재밌어. 그러면은 그게 뭔가 명분이나 이유도 주잖아요. 꼭 이런 연예인 문화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아할 수 있게 하는.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런 이유. 그러니까 그 진입장벽, 뭔가 걸리는 부분을 없애는 데에 세계관을 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잘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저는 잘 되면 좋겠고 좀 응원을 해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이거는 좀 여담인데 제가 일본에서 일을 했었으니까 만약에 코로나 문제가 없었으면 계속 일본에서 일을 했었을 텐데 만약에 내가 일본에서 아이돌을 뭐 제작하거나 A&R을 하거나 해야 된다고 치면은 요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 아이돌들은 아직 이렇게 판타지 세계관을 창조하고 나온 팀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기에 그런 걸 만들기에 되게 좋은 게 유명한 작가분들이 너무 많잖아. 만화 작가분들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화를 먼저 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작가님과 콜라보를 해서 그분이 뭐 예를 들어 뭐 6명 주인공이 있는 그 만화를 그려. 그리고 그 판타지 스타일로 각자의 뭐 능력이 있다고 이렇게 초능력 같은 걸 심어주면 되죠. 근데 그 초능력도 그 K조크 스펙 그 드라마 그런 내용처럼 인간이 그 각자 장점이 있어서 그걸 극도로 훈련하면은 그 초능력을 각자의 다른 뭐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런 설정이었으니까 그 K조크가 그 K조크 스펙 같은 느낌으로 각자 어떤 장점이 있어. 스펙을 발현할 수 있는 설정이 있어서 만화를 먼저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무계획일 때 만화 먼저. 그 다음에 역으로 그 만화에 예를 들어 히어로가 5명이나 6명이라고 치면 그 히어로와 비슷한 멤버들을 뽑는 오디션을 만드는 거야. 내 생각에. 반대로 가는 거죠, 이제. 아이돌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만화를 먼저 발매를 하고 그 만화 캐릭터에 어울리는 멤버를 뽑는 오디션을 해서 아이돌 팀을 결성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막 결승, 준결승 이럴 때는 1번 캐릭터, 2번 캐릭터 히어로가 있으면 여기에 막 자기가 원하는 히어로에 응모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뭐 흉내내기, 실사, 흉내내기, 어울리기, 찾기 요런 그 경연 무대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재미없을라나? 일본에선 이런 거 하면 먹힐 것 같아요. 저는 뭐 러브라이브나 이런 것들 그런 거 나중에 실사화는 없었나? 그냥 성우들이 따라한 거였나? 뭐 그런 건 있었죠. 근데 이건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뽑는 오디션을 뽑자는 거죠. 그 오디션이 핵심이죠. 그래서 그 오디션을 개최해서 이것을 뭐 프로듀스처럼 오디션을 해서 이 오디션에서 인기를 많이 얻어서 데뷔시키면은 잘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화는 일본에 진짜 그 유명한 만화 사단들이 워낙 많으니까 애초에 거기랑 콜라보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 좀 유명한 작가신데 지금은 활동 잘 안 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콜라보해서 거기서 한번 이슈도 되고, 그리고 특히 뭐 일본과 만화가 엮이면 그것만으로 화제가 좀 되잖아요. 거기에 유명한 작가 참저, 거기에 좀 유명한 뭐 회사 참저, 뭐 유니버셜, 이런 유니버셜 재팬이라든지 뭐 해갖고 딱 해서 하면은 각이 딱딱딱 전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생각이야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으니까. 생각은 자유, 생각은 공짜다.